건강한 질에는 여러 가지 냄새가 납니다. 사타구니에는 땀샘이 모여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이 무치가 아닌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우리 겨드랑이에서도 아래 사타구니에서도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질에는 수억 개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테리아의 정확한 구성은 매일 때로는 시간마다 바뀝니다. 그러한 변화는 정상입니다. 우리 입에도 코에도 다 있죠. 이러한 냄새의 변화는 월경 주기, 본인이 위생 습관, 면역 기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질 냄새는 생리 주기 내내 다를 수 있고 특히 성관계 직후에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질액과 정액이 섞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정상적인 발한, 우리가 땀이 나잖아요. 움직이면. 그럴 때 질 냄새가 또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질의 탈취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겨드랑이나 이런데 향수 쓰듯이, 혹은 질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 세정제에 대한 유혹이나 질에 손을 내서 닦거나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은 실제로 자극을 주거나 질 증상을 더 악화시키거나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정상적인 액의 맛은 시큼합니다. 약간 시큼합니다. 왜냐면 질의 산성이 폐하가 4에서 4.5이기 때문에 약산성이죠. 약산성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식초 냄새,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남자들은 오징어 냄새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냄새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시큼하고, 이 식초가 새큼한 이유하고 같죠. 그리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질을 씻을 때 식초물에다가 씻는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식초 냄새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질 내부는 균을 죽이고 그리고 방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산성을 유지합니다. 우리 위가 폐하가 2.0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강산이죠. 우리 몸에 들어간 음식이 위에 들어가서 살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가 강산인 것처럼 질도 질에 들어가는 균이 살균이 되기 위해서 약간 약산성입니다. 남성의 정액이 알칼리성이거든요. 그 이유는 남성의 정액이 알칼리고 여성의 질액이 산성이 있을 경우 중성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 정자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질액은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정액이 알칼리성인 이유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 질 내부에 사정된 정자들이 산성에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중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자연의 섭리겠죠. 이렇게 정액이 만약에 중성이었다 그러면 산성인 질 분비물에 정자가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정상입니다. 질의 냄새에 따라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톡 쏘거나 신맛이 난다. 이렇게 질에 손 넣어서 냄새를 맡는데 톡 쏘는 맛이 나요. 그리고 요거트 같이 발효된 음식의 맛이 나요. 이럴 때 어떤 상태일까요? 이것은 건강한 질이 폐하가 3.8에서 4.5이기 때문에 약산성이잖아요. 이런 락토바실러이, 락틱 애시드, 락토바실러이가 질을 산성으로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 산성인 환경에서는 나쁜 종류의 박테리아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 질이 톡 쏘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 이거는 정상입니다. 오케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발효 음식의 냄새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요구르트나 발효된 빵, 신맛이 나는 맥주에서 나는 것들이 건강한 질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박테리아인 락토바실러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에서 신맛이 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질에서 물엿 같은 단냄새가 난다. 이유는 질 내에 박테리아가 있는 그 생태계 때문인데, 달콤하다고 말을 할 때 갓 구운 쿠키, 이거보다는 약간 흙 같은 향인데, 이 질의 폐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박테리아 생태계 때문에 이런 단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달콤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남자들이 구강성교를 오래 하다 보면 여자의 질 냄새에서 달콤하거나 달달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뭐 감로수라고 표현도 했거든요. 이것도 정상입니다. 세 번째, 동전이나 이런 구리 냄새, 금속 냄새, 건전지 냄새가 날 경우 이게 정상입니까? 물어보는데, 이것은 주로 생리혈, 질출혈이 있을 때 나는데, 그 이유가 이 피에는, 혈액에는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철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가장 혈액의 흔한 원인은 월경이겠죠. 그래서 생리 기간 동안 질액과 혈액이 섞이면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폐하가 약간 변하면서 금속 냄새가 날 수 있고, 질건조증이 심해서 격렬한 성관계를 했을 때 질이 긁히거나 상처가 났을 때 질출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 구리 냄새가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리하고 무관하게 출혈을 경험하거나 금속 냄새가 가려움증이나 분비물과 함께 있을 때면 일단은 계속되면 의사하고 만나는 게 좋겠죠. 왜냐면 질이 건조해서 계속 자극되면서 피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출혈을 잡아야겠죠. 네 번째, 욕실에서 나는 표백제나 암모니아 냄새가 났다. 이럴 때는 탈수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몸에 물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방광하고 질 사이에 구멍이 뚫려서 질로 오줌이 새서 나올 경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에는 요소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있거든요. 이게 들어있을 경우 약간 소변 냄새가 나겠죠. 암모니아 냄새. 혹시 속옷이나 외음부 주변에 소변이 쌓이면서 이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고, 이것은 탈수로 인해서 소변이 진해지면서 냄새가 나거나 혹은 세균성 질염이 있을 때 이런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방광과 질루공은 흔한 질환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궁 경부암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 다음에 나이가 좀 들어서 이게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혹은 자궁을 적출한 후에 후유증으로 방광하고 질 사이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방광에 있어야 할 소변이 질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술했던 병원에 빨리 찾아가야겠죠. 다섯 번째, 훈제한 허브 같은 퀴퀴한 냄새. 스트레스나 불안할 때 그런 냄새가 납니다. 우리 몸에는 아포크라인하고 에크라인이라고 하는 땀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분비샘이 땀을 생성해서 몸을 식히고, 이 아포크라인 샘은 감정에 반응을 합니다. 이게 주로 어디에 있냐면 겨드랑이하고 사타구니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면 이게 유백색 액체를 생성하면서, 그것은 무치이지만 외음부에 있는 질내세균하고 합쳐지면 퀴퀴한 냄새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냄새가 난다. 그럼 푹 자고 푹 쉬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겠죠. 우리 오랫동안 금식하면 입에서 단내 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땀 흐르고 나서 겨드랑이에서 퀴퀴한 냄새 나는 것처럼 이렇게 외음부 사타구니에서도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린내, 썩은 생선 냄새. 이 냄새를 맡으면 그 남자는 다시는 구강성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균성 질염 트리코모나스의 대표적인 냄새입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오늘 강의를 준비한 건데, 이게 굉장히 흔하면서 이거는 성병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성병이에요. 근데 이것도 혼자 사는 여성한테도 또 생겨요. 다만 이 균이 있을 경우는 파트너랑 같이 치료해야 되고, 이거는 같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하지만 이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질의 산도가 변하면서 생길 수가 있지만, 구강성교하면서 이 냄새를 맡을 경우 남자는 머리에 트라우마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구강성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 여러분들이 자기 질 냄새를 맡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실은 파트너가 한 명이고 특별히 성병도 아닌데 이 냄새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물란하지 않나? 그리고 다시는 구강성교를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신선한 생선은 거의 대부분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썩은 생선의 냄새는, 그리고 혹은 비린 질 냄새는 원리 트리메틸아민입니다. 이게 질에 있는 현기성 박테리아가 과도하게 증식하기 때문에 나는 냄새거든요. 이 현기성 박테리아라는 것은 어네어로빅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소에 노출이 안 되고 질처럼 눅눅하고 음침하고 이런 곳에서 자라는 균이고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 생기는 균입니다. 이런 세균성 질염은 정상적으로 질세균의 과다 증식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균성 질염의 원인이 가드넬라인데 이게 성병이냐고 물어보는데 성병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정상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질세균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과다 증식하게 되면 질의 냄새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굉장히 흔합니다. 여성들 균 검사해 보면 가드넬라가 10명 중에 7, 8명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병 중에 트리코모나스가 있는데 이것도 질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냄새가 나면 산부인과에 찾아와서 반드시 치료하고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음경과 질의 성교, 삽입 섹스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클라미디아나 임질, 그다음에 이스트, 캔디다 감염이 있을 경우 냄새가 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물론 이 균에 다른 균이 섞여 있으면 냄새가 날 수 있지만 이것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질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 냄새가 나면 성병이고 질 냄새가 안 나면 성병이 아니다가 아니라 질 냄새가 나도 성병이 아닐 수가 있고 질 냄새가 안 나도 성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냄새만 갖고 산부인과에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냄새가 나면 남자와 성관계를 할 때 일단은 거부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반드시 해결해야겠죠. 혹시 질에서 고기 썩은 냄새, 고름 냄새 이런 게 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탐폰을 넣어놓고 잊어버렸거나 혹은 자궁 경부암이나 질암이 있어서 진행이 돼서 조직이 썩었을 경우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코를 움찔하고 얼굴을 뒤틀리게 하는 썩은 냄새는 확실히 정상이 아닙니다. 탐폰을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질환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은 술 먹고 남편이 발기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유지가 안 되니까 링을 음경에다 꽂아놓고 사정을 해버렸어요. 그 링이 질에 남아있고 이게 한 달, 2달 돼서 모르고 있다가 냄새 나서 오면 그 안에 질에 이물질이 있는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남자들 그 링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냄새가 나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탐폰이든 이물질을 빨리 제거해야 되죠. 그리고 제거가 안 되면 산부인과에 와서 오래된 탐폰을 제거하고 항생제를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빨리 제거하지 않을 때 톡식 쇼크 신드롬이라고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스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 이 균이 오래되면 아주 위험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폰을 넣어놓고 오래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경부암이나 질암이 있을 경우 냄새가 지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냄새가 날 경우 반드시 산부인과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썩은 냄새가 날 때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겠죠. 8번째, 똥냄새. 이거는 주로 이콜라이라고 하는 대장균이 원인이거든요. 우리가 똥 누면 똥에서 똥냄새가 나야 되는데 질에서 이런 냄새가 날 경우 직장하고 질 사이에 구멍이 뚫린 경우가 있어요. 혹시 대장균이 있어서 고름이 차거나 거기 고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바솔린씨 낭종이나 바솔린씨 압세스, 바솔린씨 농양이 있을 경우, 이런 고름이 있을 경우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장하고 질루공도 자궁 경부암 같은 수술 후에 혹은 뭐 직장암이나 수술 후에 그 자궁하고 질 사이에 조직이 녹으면서 직장하고 질 사이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변이 항문적으로 와야 되는데 질 사이로 구멍이 나면서 새는 거죠. 그래서 질로도 빠져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여성분이 남편이 술 먹고 항문 섹스를 했는데 항문에서 질로 이렇게 구멍이 나고 뚫어져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격한 항문 섹스 혹은 대장암이나 자궁암 수술 후에 이렇게 구멍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대변이 질로 가게 됐죠. 그럴 경우 똥이 질로 나와서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빨리 산부인과에 오셔서 수술해야 됩니다. 혹은 대장균이나 고름 같은 데서 나오거든요. 염증이 있을 때 이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항생제 빨리 써야 되고 그 고름 째줘야 되고 제거해주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